안녕하십니까. 후후한의원 이중태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정액 냄새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성들은 특유의 정액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. 그 밤꽃 향이죠. 어떻게 해서 이런 밤꽃 향이 나타날까,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? 먼저 이게 정액의 구성 요건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정액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첫째는 공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정자를 보호하는 물질이 두 가지인데, 하나는 정낭액이 있고 하나는 전립선액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낭액이 제일 많아요. 정낭은 보통 60에서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또 전립선액은 한 25% 정도, 그리고 정자는 약 1에서 3%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. 자, 이 중에서 이 정낭액에서 나는 향이 바로 정액의 고유향이라고 합니다. 그 정낭액의 안에 들어있는 아민계 화합물하고 그 휘발성 유기물이 있다고 그래요.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퍼민이라든가 푸트라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, 이 물질 때문에 향이 특유의 향이 난대요. 특히나 이 중에서 이 스퍼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, 이 물질은 알칼리성이기도 하고 식물향하고 꽃향을 담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스퍼민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밤꽃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. 그리고 실제로 밤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일한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스퍼민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런 향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근데 단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액이 그 스펌이거든요. 스퍼민, 여기에서 또 단어 자체가 유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유사성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정액에 대한 냄새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, 젊었을 때의 정액 냄새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50대, 60대 넘어가면서 정액 냄새가 조금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? 향이 좀 약해져요. 왜 그럴까? 우리 신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, 자, 나이가 들어들면 실제로 냄새가 줄어듭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이냐? 첫 번째는 이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. 남성 호르몬이 줄어요. 그러면 정액량도 따라 줍니다. 근데 그 정액 안에 있는 정낭액도 줄겠죠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향을 내뿜어내는 정낭액 자체의 용량이 줄어드니까 훨씬 냄새량이 줄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낭 기능 자체가 약해져요. 그래서 정낭 기능 자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 아민의 분비 자체가 줄어든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독특한 향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전립선에 변화가 생겨요. 전립선이 위축이 오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 전립선 때문에 발생하는 특유의 정액의 점도라든가 냄새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연령이 좀 높아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 시절에 비해서 정액의 냄새가,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지고 약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냄새, 그럼 예전보다 그 향이 약해진 이 정액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또 어떤 경우에 이 냄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될까? 그걸 좀 살펴보면요. 첫 번째는 먹는 음식입니다. 식습관. 자, 무엇을 먹으면 정액향이, 이 밤꽃향이 훨씬 더 커질까? 마늘하고 고기하고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섭취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정액량을 늘리는데도 역할이 큰 그런 식품들이죠.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밤꽃 향이 좀 강해질 수 있다. 두 번째는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.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? 이 향은 휘발이 되기 때문에 그 휘발되는 향을 담고 있는 수분이 적어지면 휘발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. 그래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탈수가 되면 이 휘발되는 이런 성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냄새가 좀 더 강해진다라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약물들에 의해서도 향이 좀 바뀔 수 있다고 그래요. 주로 항생제라든가 또 탈수를 조장할 수 있는 약들,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변을 좀 자주 보게 한다든가 하는 수분의 재흡수를 좀 방해해 준다든가, 이런 약들은 아무래도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먹게 되면 정액의 향이 좀 다소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뭐 스트레스라든가
또 운동량 수준이라든가 또 수면 조건에 따라서도 정액의 냄새가 달라질 수 있다.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혈관 수축이 잘 오죠.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야 혈관이 확장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 수축되면은 정액량도 좀 줄고 정액량 안에 속해 있는 정낭액도 좀 줄 수 있겠죠. 그리고 수면, 잠을 충분히 자야 호르몬도 넉넉히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전립선액이나 정낭액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수면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체온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 혈관 확장이 잘 이루어지니까 운동이 넉넉하게 잘 이루어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정액량도 좀 많고 향도 강할 수가 있고요. 반대인 경우는 아무래도 향도 좀 줄고 정액량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수면, 운동량,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처럼 향의 조건은 곧 정액의 조건일 수 있다. 그래서 정액이 양이 좀 많을수록 아무래도 향이 좀 풍부하고 또 정액을 구성하는 정낭과 전립선의 컨디션이 좋으면 이 향도 좀 더 강렬할 수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액 냄새의 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